2020년 1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아래, 그러니까 11월 7일 날, 지난 토요일이 입동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날씨가 이렇게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장갑, 그리고 목도리, 기마기, 모자, 이거는 좀 필수입니다. 그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특히 자전거를 이제 막 탈 때는 굉장히 꼭 필요한 거예요. 뭐 요즘 자전거는 안 타지만은 그래도 새벽에는 온도가 낮에하고는 많이 틀리니까, 많이 차가우니까 그걸 꼭 해야 됩니다. 뭐 좀 전에 테러를 보니까 뉴스를 오늘 아침에도 잠시 보고 이랬는데,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 했고 오늘이 9일이니까 6일 지났네요. 그런데 뭐 바이든이 뭐 승리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일본의 스가 총리도 뭐 당선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축전을 보내고,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축전을 뭐 보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프랑스다, 뭐 또 독일이다, 이런 데서도 축전을 좀 바이든한테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거는 뭐 참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일시적인 사실 아닙니까? 일시적인 사실이죠. 트럼프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번 4.15 총선에 우리나라 21대 총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달 전이에요. 뭐 19, 8, 7, 6, 5, 4, 7개월쯤 되네요. 아마 7개월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어제 아래 토요일 날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는 참 진짜 소고기건 돼지고기건 간에 먹기야 먹지요. 하지만은 구워서 먹는 거를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워서 먹는 거, 막 숯불에 구워 먹는 거, 맛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잘 좋아하지는 않는데, 모임에 가니까 뭐 그런 걸 시키니까 거기에 간 사람 대부분은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소고기를 막 이렇게 구워서 먹는데, 이 사람들은 소고기에 완전 1년에 가도 그런 소고기를 막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막 뭐라 그러나 걸신 들리듯이 말이야. 굶어 죽은 신이 써 있는지는 몰라도 막 계속 구워서 맛있게 먹더라고. 나도 그런데 먹기야 먹었지만은 원래 는 구워서 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내 혼자 그런 거 안 먹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이제 탕을 좋아하죠. 따끈따끈한 탕 같은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매기탕이라든지, 요즘 겨울철 같으면 매기탕이라든지, 오리탕이라든지, 오리고기도 구워서 먹는 걸 안 좋아하고 탕을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런 자색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소고기는 실컷 먹었어요. 그때 구워서 실컷 먹는 건 좋지가 않다고 하던데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니까 한 번씩 그래 먹었어요. 그래 그 자리에서 그분한테 안 물었어요. 이번 4.15 총선을 어떻게 생각하냐 라니까, 거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물으니까 전혀 모르더라고. 전혀 몰라요. 쉽게 말해서 전혀 모르고 또 관심도 없어요. 총선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참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먹고 사는 것도 진짜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들 둘이가 있지만은 아들 둘이 다 이렇게 직업이 없다고. 그러니까 알바 비슷한 걸 이래가지고 참 사는데 참 희망이 없잖아요. 아들 둘이 결혼시키려면 엄청난 언제 결혼시키겠습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만 하는 것도, 사는 것도 지금 겨우 사는데 어느 세월에 애들 결혼을 시키겠느냐고. 그래서 그런지 총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 나는 직장일 마치고 나면 바로 이제 집에 가고 만나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은
어제 아래는 그렇게 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몰라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직원이 한 50명 되는데 가만 이래 보면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번 저 미국에 지금 미국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말이야, 미국 사람들도 100명 가운데 한 33명은 투표를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66.8%라고 하니까 전혀 한 100명 가운데 66명 정도는 했다고 볼 수 있고, 부정투표가 좀 들어갔다 그러더라도 한 65명은 했고 100명 가운데 35명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번엔 총선에 70%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100명 가운데 30명, 1000만 명 가운데 가면 300만 명 투표 자체를 안 했다고. 지금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정치나 이런 데는 관심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투표가 있었다 없었다는 말을 아예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많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전부 다 알고 싶어 하거든. 모르는 거 진짜 거기 자연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천부경이다 그러면은 말이야, 그게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그 녹도문자로 이제 됐다 그러잖아요. 녹도문자로 돼 있는 것을 신라의 최치원이가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묘향산 바위에 이제 새겼다. 바위에 새겨놨으니까 오래 가는 거지. 그런데 최치원이가 어떻게 해서 녹도문을 발견하게 됐는가? 녹도문의 내력은 무언가? 맨 처음에 녹도문을 쓴 사람은 누군가? 끝이 없다고요. 그래, 그 외에도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일단 이번에 4.15 부정선거에 맨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은 무지개 도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유튜브계에서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언급을 한다 해가지고 다 믿을 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유튜브 상에서 이야기하는 걸 전부 다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능력은 생기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능력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봉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조슈아 씨라든지 기타 나오신 정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이죠. 이분들이 나와 주장하는 거. 그리고 가로세로에서도 강용석 씨가 또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는 객관적으로 봅니다. 아주 볼 때에, 이거 부정선거가, 조작선거가,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거권자가,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자가 100만 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투표된 수가 110만 명이다. 이러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가 257명이야? 내가 좀 오래되니까. 지역구하고 전국구하고 합쳐가 300명이지만, 지역구가 253명? 전국구가 47명인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지역구에서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투표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오버된 것도 있고 거의 비근한 예는 일일이 이제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귀담아 들어보니까 이거 이번에는 3.15 부정선거에 못지않는 그런 부정선거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한 것을 엄청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봐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이제 그런 짝인데 똑같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한번 써먹고 여행 연습하고 미국에서 이제 본래적으로 한번 썼다 이러는데 바이든이 그렇게 이제 막판에 이제 우편 투표로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 것 같은데, 워터마크를 이제 그게 찍어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결론은 곧 나겠죠. 곧 나는데 트럼프가 뭐 된다고 여러 뭐 아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거는 그렇고. 언론에서는 말이에요. 그 미국의 언론은 진짜 그 뭐 미국의 언론도 막 세력 바이든 쪽에 붙어가지고 원래 막 엄청 이렇게 막 그 하잖아요. 그냥 막 당선이 기정화된 걸로 하지만은 그렇게 되지는 않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뭐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많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심껏 객관적인 확실한 뚜렷한 증거 앞에서는 그 공정한 판단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현상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세계가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돼요. 허경영 총재님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통일이 되는데 일단 걸거적거리는 놈이 두 사람이 있단 말이야. 두 국가가 있다고. 깡패 두 개가 있는데, 깡패라고 하는 국가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첫째가 중국이고 둘째가 미국이라고. 그럼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힘을 못 쓰게 공중분해를 시키느냐. 그렇게 하면은 중국이라는 깡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그래요, 하늘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51개로 나눠버린다 이 말이에요. 50개로 나누든지 뭐 워싱턴 DC까지 포함하면은 51개고 그거 빼고 나면은 50개로 따개버려야 돼요. 그거 전초전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뭐 미국이 금년에 내년에 바로 뭐 50개로 나눠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것이 시발점이 된다고. 시발점이. 다이아에 말이야. 다이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이아에 또 조그만한 가시 같은 게 팍 찔리면은 금방 빵꾸가 팍 나지 않지 않느냐고. 거기 조그만한 게 가면은 조그만한 게 찔리면은 거기 몇 시간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몇 시간 또 경우에 따라서는 2, 3일 지나도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조금씩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한 며칠 지나고 나면은 이거 완전하게 바람이 확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빵꾸는 팍 뚫린 거예요. 이게 언제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팍 깔았느냐. 요거는 시간이 이제 좀 걸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미국은 분열이 됩니다. 그 중심에는 허경영 총재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고대사 문제, 우리나라 고대사 문제를 끄집어내면은 뭐 강단사학회가 있다 그러네. 그 강단사학회가 뭐냐 하니까 저기 뭐 서울대학교에 누구냐? 그게 금서룡이 이만희시류 밑에서 배운 사람이 이병도라고 있어요. 이병도 제자들이 이제 밑에서 이제 뭐 기득권을 가지고 이렇게 막 국사를 이렇게 자주우지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압록강 밑이 이제 우리나라다. 그렇지 만주 쪽으로 있는 거는 전부 다 가짜백이다. 주장하면 한빠라 그러네. 한단고기에 빠진 놈들이다. 이렇게 욕을 하는가 봐. 이제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다는가 봐. 기독교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외교관 속에도 많고 말이야. 역사학자 중에서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가 봐요. 그 사람들 보면 말이야.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솔직한 말이에요. 아침에 내가 윤동주의 서시를 내가 요지를 못해가지고 이러겠는데 실제 그거는 하늘을 우러러 말이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시작되죠. 그런 양심은 그런 서시를 이래 쭉 보면은 윤동주 씨가 1917년이더라고 태어날 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보다 2살 적은 사람이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동갑인데 이런 사람의 시 작품을 이렇게 내가 보니까 양심은 있지만은 그 양심을 현미경으로 갖다 대면 아주 둔탁하단 말이야. 둔탁해. 그 양심이 더 세밀해져야 된다고. 세밀해져야 돼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에 민주화 하게 되면은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있잖아요. 김대중
그 당시 그 총재 밑에서 또 김영삼 총재 그 밑에서 이렇게 민주화하던 그 민주 인사들 중앙정보부죠. 그 당시에 그 끌려가가지고 고문 많이 당했어요. 최형우 씨라든지 그 밑에 그 있었던 사람 김상현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진짜 뭐 고문 많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겠느냐고. 그렇다 보면은 고문을 당하면은 말이야 진짜 뭐 나는 뭐 당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어느 정도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꼭 뭐 안 당해봐도 모르나. 대략 그 뭐 글과 귀로서 들은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은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전기 고문도 있고 말이야. 뭐 고춧가루를 막 이제 코에다가 또 붓기도 하고 말이야. 이보에 막 물로 이렇게 주전자에 말이야. 주전자로 물을 이렇게 콧구멍으로 수시 넣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한 사람 또 그 죽었잖아. 저 누구냐? 그 서울대학생 그 한 사람 죽었죠. 윤한열이는 고문받다가 죽은 게 아니고 체력 때문에 죽었고, 박종철인가? 박종철이도 우리 그 고문받다가 죽었잖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을 이제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랬지.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니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 사람이 두드려 맞고 말해 전기 고문을 당하고 이러면 아프다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아파요. 상당히 아프단 말이야. 두드려 맞고 이러면은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막 이렇게 참 하면 아프다고. 그런데 아픈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래 아프다고. 양심의 가책. 이 사람이 아까 내면 애료의 길이 있고 외면 애료의 길이 있거든요. 그럼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신 앞에서 맑은 양심을 회복해 나가는 사람 말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이 길을 걷다 보면은 마음이 시인의 마음이 되고, 첫째는 그래요. 시인의 마음이 되고, 그거는 시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맑아지는 그런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 그게 참회라고, 참회. 참회. 뜨거운 참회를 하거든.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참 그래 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양심이 너는 이제 양심을 어느 정도는 회복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견성일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나는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내가 뭐 유도가 3다이다 그러더라고. 뭐 그거는 이제 어느 단체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겠지.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있죠. 뭐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뭐 여러 가지 그 자격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고. 뭐 많이 있죠. 무슨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자격증. 뭐 자격증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지. 그런데 천지에서 주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하늘이 너는 이제 어느 정도 양심을 어느 정도 회복한 사람이다. 이걸 주는 것이 바로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야 약이 새겨나고 이음성 구하고 시인 행사돈이 불렁견열애다 이 말이야. 약이 새겨나고 뭐 해석을 이제 전에 하도 많이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반야바람밀다시에 조견 온개공하고 도일체 고이겠다 그런 말이 다 그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양심을 회복하면은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할 참 자기를 찾아가는 그것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요. 거기 그 단계라고 거기. 그래 하다 보면은 양심이 정말 맑아지다 보면 맑아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아파요. 거기 정말 그 고문 당하는 거 아픈 거 이상으로 자기가 그 아픔을 겪고 뜨겁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참 그 기독교인들은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렵게 그게 하게 되면은 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은 참 기독교인이라면은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그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 있노? 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밤에 잠을 못 자야 돼요. 밥을 먹어도 그 맛이 없고 말이요.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이 말이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데 대해서 엄청 괴로워해야 된다고. 그 엄청 괴로워하는 거야. 그 사람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영혼 구제가 안 되고 죽었을 때에 그 괴로워해야 된다고. 굉장히 슬퍼해야 돼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슬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나? 그 기독교인 중에서. 거기 없다는 것은 기독교를 졸업을 못한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고대사를 운운하면은 말이야 우상이니 말이야 환빠니 뭐 그래 해가지고 고대사를 이렇게 연구를 못한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뭐 중국에서는 말이야 뭐 1년에 뭐 그게 고대사에 대한 연구가 뭐 논문이 뭐 100개 1000개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1년에 한두 편 있을까 말까 그렇다 하네. 그게 잘못된 거지. 기독교라는 그 모든 문제를 핀셋으로 집어내 가지고 잘못된 것을 다 이렇게 바르게 바라야 돼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 하다 보면은 기독교를 졸업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졸업을 하게 되고,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에서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옥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그런 신이 있다. 그런 신은 말이야 그런 신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딱 볼건 맥살을 딱 잡고 야무지게 뺨을 때려야 돼. 그 때려도 세게 때려야 된다고.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때려야 된다고. 그거는 가짜 신이니까 그래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야 이거 김성기 씨 말이 좀 이거 희한한 말 하고 있네. 창조주한테 막 창조주 뺨을 때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될 줄 몰라도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나는 미술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 진품이 우리 집에 왔다. 상당히 또 비싸지 않습니까? 몇백억 그래 하죠. 피카소 작품이 진짜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나 내한테 주면 나는 그 쓰레기야 하고 남녀고 알아볼 줄 모르니까 그거 버리는데 종량제 봉투값이 더 든다고. 아니 종량제 봉투값 먼저 생각한다고. 이걸 어떻게 버리나 칼로 찢어가지고 말이야. 나는 항상 그런 걸 아니까 어떻게 찢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부피가 적여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느냐, 안 그러면 소각하느냐 이 생각이지. 그 이해가 되느냐고. 그러나 미술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 피카소의 그 작품이 대단한 가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창조주의 뺨을 한 대 때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불교도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결국 나아가서는 강정산의 가르침에 이제 접하게 되고, 그래 하다 보면은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모든 선천 종교의 그 총결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와 그렇게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의 주인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 밑에 1만 2천 명의 도통운동으로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내 실명을 거론하면은 내가 참 그렇기 때문에 차마 그 이야기는 아직 때가 안 돼서 말을 못하지만은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지금 교도소에 구속돼 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도소 아직 안 갔지만은 밖에서 활동하고 있지만은 지금 재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사이비 교주라 그래 할 수 있죠. 그건 진짜 같은데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잠깐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하늘에 별처럼 많이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진짜가 있다고, 참 진짜가 있다고, 그게 허경영 총재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밝혀내는데 나는 한평생 보낸 거예요. 왜 내가 진짜냐 가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세계 통일을 다 그 사이비 종교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새로운 세계가 된다. 그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세계가 엄청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그까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거의 같은 동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서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이 세상이 열린다 그러는데, 그래 하면서 정당을 안 만들어요. 대통령에 출마를 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되겠다고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수박 긋타기 식으로 이야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개벽적인 상황, 지진이 일어나면 그걸 강조하고, 지금 사드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 끼고 다니면 봐라 병난이 온다 이제 이래가지고 말이야 앞으로 더 큰 질병이 온다
뭐 사드에 살아남 아니 뭐야 코로나에 살아남았다 해가지고 좋아하지 마라. 앞으로 초 급살병이 와가지고 그때 말이야 이런 어떤 주머니 일가에 살지 안 그러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만 아주 강조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이 세계를 그 정권을 획득할 건가 이렇게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도 한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차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2030년에 세계 통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2025년에 아시아 통일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5년 남았다고. 그러면은 차기 이제 대통령은 허경영 총재님이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이 없고 세계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는 걸거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50동각을 짜게 놔버려야 된다고. 짜게 나게 되는 중국은 이미 보니까 그거는 뭐 지금은 이미 그거는 뭐 7동분 나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미국이 지금 현재 자전거 타이어로 말하면 빵꾸가 뻥 뚫린 상태라고. 그게 언제 팍 깔아넣냐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주 약하지만은 구멍이 뚫려간 것이 이번 11월 3일 날 그 미국 대선 그거단 말이에요. 결국 가서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금 바이든이 뭐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뭐 초작게 말이야 빨리 성복을 안 하고 왜 저래 뭐 선거 불복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뭔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선거부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듣게 되고 뭐 바람결에 들리잖아요. 야, 한국에도 그렇다더라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터지가지고 우리 한국의 정계가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확실히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도기 대통령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과도기 대통령이니까 뭐 내년에 봐야 이제 불과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내년 2021년에는 아마 이게 정권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뭐 2022년에 간다 하더라도 불과 뭐 1년 얼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대선 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천지에서 아무리 지금 늘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언론이 입도 뻥긋 안 하거든. 무시작전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무시작전으로 나가고 지금 미국에서는 보니까 언론이 지금 말이야 바이든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부인도 뭐 성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울였었다는 그런 계속 허위 보도를 하는데 트럼프가 이제 끔찍하지 않죠. 이거는 이미 뭐 그런 것이 민주당에서 선거 부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2018년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준비를 해 나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변호인단이 뭐 500명인가 뭐 그 정도는 이제 미리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할 수 있죠. 그 워터마크라는 것도 이제 거기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고 그럴 줄 알았다. 이래서 이제 그거를 뭐 스팅 작전이라 그러네. 스팅 작전대로 그대로 이제 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파놓은 이제 함정에 바이든이 이제 그대로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로 잡는다는 건데 그렇게 바로 잡는 과정에서 한국의 4.15 총선의 이제 어떤 실체도 드러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는데 확실히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전면에 드러난다.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재용 삼성 일가의 그 상속세 문제를 아마 국민 운동을 해가지고 11조 원을 마련해서 갚는 그런 운동이 아마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아마 그거는 이제 하늘이 계획한 거니까 반드시 그래 되리라 봐요. 뭐 행설수설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일할 게 많아서 오늘은 또 그만하겠습니다. 가장